박순혁 작가님도 재기성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저도 일리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도 그런 거에 본다 그런다면 재기성 이론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의 이제 모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내놓은 이제 이런 형태고, 지금 상황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추세를 인식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A를 지나갔고 지금 B, C 단계에 들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세가 형성돼서 작은 미니 버블이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니 버블이 막 생겨갖고 작년부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시설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긴 한데, 내가 봐도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도 사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긴 했어요. C로 가는 지금 저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기가 끝나면 이제 D 지점에 1차 의심 구간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오늘은 영상 서두에서 확인을 하신 이 재귀성 이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꽤나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귀성 이론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과 상황에 대해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반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가 안 되기로는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본다고 했을 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쵸? 물론 뭐 이 상승 동력, 호재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는 당연 옳은 거겠지만, 그 이상의 거품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재귀성 이론이라는 건 고평가고 거품이라고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용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이론인데,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 이론이란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귀성 이론은요, 투자자들의 판단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종목에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광기스러운 움직임이 확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조지 소로스는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다르게 정리를 하면 주가는 대중의 심리가 만든다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편향성을 역이용한 투자 기법이다 라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거품이 끼는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왜 오르는지 분석을 해요. 인지 능력. 자, 이후 인지가 끝났으니까 판단을 하고 오른 주식을 매수합니다. 조작 능력. 그럼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이 하나의 사이클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면서 주가가 고평가 이상으로 넘어가고 거품이 끼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실을 직시하면, 거품이란 걸 모두가 직시를 한다면 빠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론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이론상 실제 매수와 매도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가 고평가로 향해 갈 때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로서 주가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매도로 향해 갈 때 저평가로 해석을 하면서 매수를 하죠.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그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버블을 향해 갈 때 인간들의 심리를 따져보면서 매수를 하고, 과매도로 갈 때는 반대로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로 수익을 챙기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들을 즐겨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사는 환상과 거짓말에 근거한 드라마다. 환상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그 안에 뛰어든 다음 대중이 환상의 실체를 알아차리기 전에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실제 매수 매도 타점과 이런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최근 이 재귀성 이론을 생각했다면 돈을 벌었을 그 업종과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대표적으로 이 2차전지, 즉 배터리를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배터리의 기대감이나 뭐나 모든 내용들을 떠나서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될 때도 에코프로에는 수급이 몰렸었고, 이 에코프로에 수급이 몰리는 날이면 오히려 여타 종목들의 수급이 출회되고 에코프로의 수급이 몰릴 만큼 엄청난 수급성을 보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는 인간들의 심리 그리고 재기성 이론에 빗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이 증시에는 대세 업종이라거나 주도 업종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증시의 분위기 혹은 유행이라는 것도 분명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증시의 유행에 따라서 이 주도 업종이 갈린다는 점을 인지한 채로 재귀성 이론을 함께 생각해보고 투자 전략 선택에 폭을 넓혀보는 것도 방법일 텐데, 사실 2차전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잘못되었다. 시장 왜곡이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한 끗만 꼬집어 보겠습니다. 한 끗만 꼬집어 본다면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닷컴 열풍과 가치주 장세, 두 가지를 저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닷컴 열풍, 인터넷 관련된 분야가 성장하면서 회사 뒤에 .com이 붙는 등 인터넷과 연관만 있으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당시이죠. 하지만 닷컴 열풍은 닷컴 버블로 끝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붕괴는 가파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무너졌어요. 다음 가치주. 닷컴 버블이 지나가면서 이 주가의 거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확대가 되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 PER, 저 PBR 이런 것처럼 가치가 부각되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던 당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금 시장에서 소외된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각을 못 받고 있다 라고 박순혁 작가님께서 언급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거니까 두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낙폭 과대랑 순환매. 낙폭이 과대한 놈이 계속해서 과대되는 거고, 순환매 따위는 없다. 가는 놈은 계속 간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국내 증시 어떤 상승 동력에 주목을 해야 하느냐, 이 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감히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가 주도 업종이 된 데에는 모든 업종들 중에서 가장 고성장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기대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그래서 증시가 가장 좋아하는 상승 동력이 뭘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성장성이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재귀성 이론이나 영상 속 내용들이 공감이 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장산업이라면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단계일지 등등 잘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귀성 이론과 국내 증시에 가장 메리트 있을 수 있는 상승 동력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